얘는 반대요. 역순환.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10회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경기가 있고 내수 경기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중심이 이건데, 이걸 설명해서 내수 경기 얘기하면 이게 호황이에요. 호황이면은 당연히 투자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투자가 기업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여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자금 수요가 어떻게 돼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자금 수요가 높아지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의 금융기관들은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산업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이 된다고. 부동산 부분은 낮은 금융 비용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이때는 얘네가 위축이 되는 거야. 근데 불황이 되면 투자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자금 수요가 어떻게 돼?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 하락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불황일 때는 대기업은 투자 안 해요.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까 대출 안 해줘. 그러면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데가 어디겠어요? 확실한 담보를 갖고 있는 주택 부분에 대한 그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거꾸로 부동산 부분에 대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네하고 움직임 반대라고. 그러니까는 상업용, 이 공업용, 기업용 부동산은 움직임이 같잖아요. 근데 주거용은 반대잖아. 역순환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은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건 별표하는 거야. 자.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문제를 내서 오류를 유도하기가 쉬우니까 출제자들이 이건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니까 별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옆에 가면 회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순환 국면별 특징을 봤을 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 이렇게 되는데 상향이 일반 경기의 호황, 하향이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목 있죠? 제목을 갖고 유추하는 애들은 안 내. 네? 무슨 얘기냐? 자, 제목이 경기가 회복이 된대.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거래가 늘어나면 공실이라든가 공가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투자가 어떻게 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는 거는 회복시장 있죠? 회복시장에서는 양가로 4번하고 양가로 5번 있죠? 그게 포인트고. 상향시장 있죠?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뒤에 가면 후퇴시장 있죠? 예,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하향시장을 가게 되면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그리고 옆에 이제 가면 안정시장이라고 있어요. 박스에.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는 게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여기까지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데 사이클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여기가 정점이고 여기가 저점일 때 여기가 상향이고 여기가 회복시장 그리고 여기가 후퇴 여기가 하향시장이에요. 그러면 안정시장은 이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거래가 꾸준한 시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소형평형 주택을 기준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도 걔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기가 호황일 때도 거래는 이루어져. 근데 걔네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투기 가격 수준으로 변하진 않아. 항상 안정적으로 한 1, 2천 내에서 왔다 갔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은 회복과 상향과 후퇴와 하향 시장 국면으로 돼 있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이거 외에 안정시장 국면도 존재한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시험에다 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나중에 이게 없다고 틀렸네, 만약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이 안에 다 있다고. 별도의 지역시장이란 말이야, 지역시장. 여기 강동구에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도 재건축 시장 하나만큼은 호황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부동산 전문 유통활동이 있죠.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누구를 중시하냐 이거예요. 전문활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에서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중개업자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관리업자 있잖아. 관리업체. 또 누가 있어요? 이삿짐 센터 있잖아. 인테리어 업체 있잖아. 그러니까 유통에 관계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회복시장에서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매도자를 중시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요거로 가는 거예요. 매도자를. 응?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이 사이클에서 전문가도 알기 힘든 게 이거예요. 후퇴. 설정 생각해봐요. 경기가 언제 후퇴하는 거지만 알아도 투자해서 손해는 안 볼 거야. 그렇잖아요. 경기가 회복되는 것까지 알면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 믿고 들어가면 뭐 이득만 얻지 손해 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맞죠.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는 걸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겨울철에 지난번 수능의 결과 있죠. 걔가 만약에 불수능이었어. 그러면 갑자기 이 학군이 좋은 쪽이 있죠. 그쪽에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가 늘어나. 그 지역만. 그런데 신학년이 시작이 되면 그 수요가 싹 사라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반짝거린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랬다가 한 1, 4분기, 2, 4분기 지나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물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팔려놨던 매물이 어떻게 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일단 매수자들이 뭐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물건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시장을 누가 주도한다? 매도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에 기준 또는 뭐가 되냐면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감평에 가게 되면 무슨 법이 있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하고 유사한 뭐로부터? 사례로부터 이 가격을 도출해야 돼. 근데 얘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거래된 사례인지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된 사례인지에 따라서 이 가격을 판정할 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만약에 매매 가격이 3억이야. 근데 이 3억이라는 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을 때 거래가 된 거야. 그러면 이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으로부터는 플러스를 해서 가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시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가격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례로 수집했을 때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상향시장이라는 건 경기 호황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가 주도하겠어요? 매도자.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선도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가격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누가 팔라고 그러겠어.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겠다는 심리가 클 거 아니야. 응? 이걸 부동산의 매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매도 법칙. 경기가 하향으로 가면 매수 법칙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문활동, 여기 상향시장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99페이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2번 있죠? 거기 그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하면은 매도자 측은 가격 상승률이 점차 높아지니까 거래 성립을 미루는 반면에 매수자 측은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 하기 때문에 중개시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과거의 사례 가격 있죠? 여기는 새로운 거래 하한선일 수밖에 없어. 왜? 상향시장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후퇴시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도자.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매수자 중시로 바뀌는 거예요. 즉 매수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해서 경기가 바로 후퇴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보고 여전히 물건 확보에 주력을 하다가 매수세가 점점점 빠지는 거예요. 매물이 어쩌다가 나와도 바로 팔리지 않고 시장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시점에서는 절대 매수 안 해요. 왜? 앞으로 시기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중요하냐면 매수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가 더,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의 사례 가격을 보면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뭐가 된다? 상한선인 거예요. 경기가 후퇴하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가 된 것도 있고, 그 이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거래가 된 사례가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향시장을 가게 되면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되겠어요? 상한선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어? 이거는 중개업을 하는 상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 물건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어? 아니면 고객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이것도 물건 가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고가의 부동산 같으면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서라도 우선 계약을 시켜야 돼. 고가의 부동산은 한번 분양이 됐다가 남는 게 미분양된 게 있으면 안 팔려요, 거의. 고가는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한번 나타나면 원하는 조건 다 붙여서 분양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분양하게 되면 플랜카드 붙죠? 100% 분양.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플랜카드 붙잖아요. 100% 분양은 안 된 거야. 뒤에 남는 것도 있어. 그럼 그것만 따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따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살짝 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현업 나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거. 어? 자, 그러면 안정시장 있죠? 안정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활동이 있죠? 전문활동에서는 이 둘을 다 중시해야 돼. 여기는 항상 거래가 꾸준히 되는 거예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도 꾸준히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중시해야 돼.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가격? 기준 가격이에요. 항상 시세가 안정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제목만 갖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목만 갖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될 거예요. 지금 1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죠.